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 기간 중에 전쟁 끝내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만 싸워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바람에 지금 금값은요 계속 급전직하에 급전직하,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2024년 10월 30일에는요 트로이 온스당 2,800.8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그야말로 사상 최고치죠. 연초 대비하면 35.1%나 올라갔으니까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현재 11월 11일 기준으로 트로이 온스당 2,626.4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빨리 끝내자고 이야기하니까 전쟁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면서 실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지금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젤렌스키 용돈 38일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증을 받으면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게다가 장남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트럼프 행정부에, 2기 행정부에는 전쟁 광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연일 국제 금값이 떨어지고 또 떨어질 수밖에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10월 30일은 대통령 유세 기간이었고요. 그 이후에 완전히 떨어졌잖아요. 그만큼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금값을 많이 떨어뜨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다고 하더라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면요. 예, 안 들어주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점점 더 깊어지겠죠. 당연히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연히 말입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 전쟁이 더 격화가 되면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먹히기 직전까지 만약에 가게 되면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 파병된 북한 군사가 11,000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결전의 날이 이제 지금 현재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해요. 5만 명. 러시아 북한 병사가 지금 크루스크 주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쪽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고요. 5만 명이. 5만 명이 동시에 공격을 하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또 한번 뚫리겠죠. 예, 그러다가 키우, 여기가 얼마 거리가 안 됩니다. 이게 수도거든요. 이 키우로 만약에 진군을 하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대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개입 안 하고 그냥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넘겨주면 모를까. 예,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넘겨준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만 넘어가겠냐고요. 몰도바는 안 넘어가겠냐고요. 예, 여기에다 폴란드는 안 넘어가겠냐고요. 계속해서 밀고 내려올 텐데 이건 말입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무섭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직도 금값이 떨어진다, 폭락한다, 이것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죠. 게다가 금이라는 게 안전자산의 최고의 안전자산이잖아요.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요. 중국이 돈을 2,000조가량 뿌렸어요. 그리고 중국 경제가 좋아져. 그러면 다행이에요. 만약에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디플레이션 함성으로 더 빠져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중국 부자들도 또다시 금을 사기 시작할 겁니다. 인도도 마찬가지. 인도 부자들도 금을 사기 시작하고요. 그럼 금값은요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금값이라는 게 오늘 하루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저는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1976년 8월 30일에 트로이 온스당
금은요 102.8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올라가죠. 그죠? 계속 올라가잖아요. 안 떨어지잖아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계속 우상향 하잖아요. 계속 우상향하는 걸 보면 여러분 금은요 너무 무리하게만 안 사면 됩니다. 너무 무리하게 지금이면 너무 비쌀 때 많이 사는 거는 그렇지만 과거에 사는 금이 있다면 그냥 묵직히 금의 무게처럼 묵직히 들고 있으면 안전자산으로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금값이 많이 올라가는 국내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내도 지난 10월 30일에 이게 한돈이에요. 3.75g이니까 52만 8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11월 11일에는 51만 5천 원까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떨어지기야 떨어졌죠. 이게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돌반지도 58만 2천 원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돌팔찌도 이게 두 돈입니다. 115만 3천 원까지 좀 떨어졌기는 했어요. 뭐 떨어졌다 이거지. 이게 여러분 많이 떨어졌다 폭락했다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말입니다.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하나도 그 이면도 반드시 생각을 하고 저는 행동해야 된다. 저는 금에 대해서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여윳돈으로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로 구성을 해서 조금씩 사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 말씀 제가 계속 드리잖아요. 지금 저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값이 지금 또다시 폭락을 한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안전자산을 찾을 수밖에 없고 역사적으로도 보면 금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니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여윳돈으로 조금씩 사는 것 저는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불안감이 있더라도 안전자산인 금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금은 산다. 그래서 금값은 뭐 너무 걱정하면서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시장을 보면 된다.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